오늘 12번째 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월러스 워틀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월러스 워틀스의 견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선배님들이 들으실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러스 워틀스의 견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견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을 우리가 수용하고 싶은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이 월러스는요, 남북전쟁에서 이후에 출생한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독서를 통해서 극복을 했다. 독서를 통해서 신사고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선배님들께서 다른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책을 싹둑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폴레온 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책,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책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책 우리 독서 모임에서 진행을 했었던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썼던 나폴레온 힐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나폴레온 힐이 이 월러스 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을 꼭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나폴레온 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냐면 우리가 진행했었던 백만장자 시크릿, 하브 에커. 이 하브 에커, 이 사람도 나폴레온 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백만장자 메신저를 썼던 브랜드, 이 사람도 나폴레온 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나누는데 그 위에 누가 있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 꼭 한번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책 아시나요? 돈과 인생의 비밀. 이 책을 썼던 혼다 켄이라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시크릿, 그 비밀, 인생의 비밀, 시크릿을 쓴 론다번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월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고, 월러스의 책을 보시면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아파요. 굉장히 좀 따끔해요. 따끔하게 한마디 한마디씩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체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월러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론론적인 우주론에 입각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철학적인 철학자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살았던 철학자들, 그러니까 스피노자, 데카르트, 뭐 쇼펜하우어, 헤겔, 이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자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선배님들에게 끄덕끄덕 도리도리 좀 해주세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과학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부하잖아요. 만약에 그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도대체 그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에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게 없다면 그냥 운에 맡겨서, 아니면 뭐 사업을 잘해서, 아니면 뭐 마케팅을 잘해서 뭐 이런 방법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선배님들, 우리는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으니까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부자가 되는 원리. 부자가 되는 것은 권리라고 해요. 권리.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충분히 없다면, 돈이 충분히 없을 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이 최고로 꽃피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능력도 있고 재능이 있는데 돈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최고로 우리의 능력을 꽃피우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선배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요, 월러스는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재능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피기 위해서는요, 소비해야 될 것이 아주 많아요.
물질도 소비를 해야 되고요. 사람도 소비를 해야 되고요. 시간도 소비를 해야 되고요. 서비스도 소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는 부를 가져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은 권리인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발달을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사회라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 사회라는 곳은요. 돈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월라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돈으로 이 노트북을 사고 이 휴대폰을 사고 이 책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라는 거,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물질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 재능들, 잠재력들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합이 맞아서 정말 최고로 꽃피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런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고 계속 이 얘기를 월러스가 하고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해요. 돈 버는 방법. 단순히 투자하는 방법,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라고 있죠. 계속 자라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는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천부적인 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부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천부적인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선배님들, 작은 것에 만족할 것인가?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사시겠어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부탁드릴게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사실 건가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네, 도리도리죠. 작은 것, 왜 작은 것에 만족해요? 세상이 이렇게 큰데, 어마어마한데, 엄청난 무형의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인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그게 자연의 순리, 자연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섭리에 순응을 하면서 고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해라, 성공해라, 성공해라 이런 말은 늘 들어왔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어라, 부유해져라,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는지 떠올려 봤어요. 계속 떠올려 봤어요. 이 책을 읽고 이걸 정리하면서 여기에 나온 그 질문들을 계속 떠올려 봤어요. 선배님들도 제가 여기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잠깐이지만 계속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생에서 과연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네, 무엇일까? 아마 다들 다르실 거예요. 정말 선배님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충만하게,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해요. 이런 욕망이 없다는 것은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요,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욕망이 없어요. 식욕 없고요. 성욕도 없고요.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몸과 영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충분히 가져야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공식처럼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확실히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뭐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해지고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누구는 미국에 살아서 누구는 한국에 살아서 이것도 아니에요. 재능이 뛰어나서 재능이 없어서 이것도 아니고요. 근검절약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이 없대요. 부자가 되는 그 과학적인 방법에는요. 이 모든 것들은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진짜로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특정한 방식이에요. 이 사람이 과학적인 방식, 수학적인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론론적인 우주론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 돈, 재산 이것은요.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생긴다는 거예요. 자본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방식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자본을 얻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경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주 소수의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늘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죠? 80%대 20%, 뭐 70%대 30%, 세상에 아주 많은 부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월러스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회는요,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는 늘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런 특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그 부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 노동자도 기회의 흐름을 타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남을 만큼의 부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그 근원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계속 나눠볼 거예요. 수많은 분야에 이렇게 사업의 기회가 널려 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4차 혁명 시대, 코로나, 뭐 미래사회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수많은 분야에 걸쳐서 사업의 기회가 널려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야 그 기회는 열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18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이제 노예제도가 서서히 폐지되고자 하는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철강업계가 막 한참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 시기였어요. 그렇다면 그런 공장의 노동자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그러니까 많은 노예들이 신대륙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담배 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뭐 곡물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농부들도 있는데 그 공장의 노동자나 농부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부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 이유 노동자 계급으로 계속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부유하게 계급이 올라갔잖아요.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네, 무형의 근원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근원물질은 무엇인가? 근원물질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풍부한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에게 있는 타고난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경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조금씩 확대시켜서 조금 더 충만하게 자신을 표현하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만히 놔둬도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이런 성장의 욕구가 있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차단하죠. 스스로 조건들을 막 만들잖아요. 여기까지야. 그냥 이것으로 충분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그 무형의 근원 물질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유형의 우주는 무형에 살아있는 근원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세시대에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기독교 사람들이.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다시 탐구를 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은 탐험가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해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됐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인도로 돌아오게 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런 무형의 근원 물질을 제대로 쓴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근원 물질을 제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형의 우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탐험가들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여행하지도 못한 채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형의 근원 물질은 정말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무형의 근원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의문이에요. 선배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늘 무형의 근원 물질에 대해서 이 존재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거대한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우주는요,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삶과 충만한 기능을 얻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상담이나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발전하는 존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충분히 우리는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되는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걸까?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사는 걸까? 기회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걸까?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걸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 근원물질.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첫 번째 원칙인데요. 근원물질이 뭘까? 이 무형의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무형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시시하신가요?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물질. 그것이 바로 근원물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몰입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원 물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형의 근원 물질에서 유형, 눈에 보이는 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근원 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화를 하고 보물 지도를 그리고 있고 계속 말로써 우리의 어떤 긍정문,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미래일기를 쓰기도 하고 성공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사실 그게 바로 이 근원 물질들이 녹아있는 방식이에요. 방법이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이 우주의 원천이고
라는 존재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명확히 해야 그것을 형상화시킬 수 있고 실제로 창조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죠. 우리 다 자란 떡갈나무를 생각해봐라. 눈에 보이는 떡갈나무는 우리가 보는 그 자체. 우리 뭐 멀리서 떡갈나무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고자 했을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키워냈을까? 그런데 우리가 키워낸 게 아니라 그 아이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어떤 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그 아이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로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의 활동선이 있는 거예요. 나의 활동선이 있고 떡갈나무의 활동선이 있고 우리 자녀의 활동선이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을 하면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원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면 이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어떤 형상을 생각을 먼저 미리 많이 해야 그에 걸맞는 형상이 창조가 된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종교 역사가 종교의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예수 탄생의 시작 지점서부터 2020년이 흐른 것처럼 실제로 이슬람교, 뭐 기독교, 불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 종교, 이 신앙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그 마호메트라는 사람은요, 계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신의 계시를 받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평범한 고아 소년이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된 거죠. 엄청난 근원 물질을 만들어내고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슬람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를 전해 주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원 물질, 믿음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기독교도. 불교도 마찬가지고 왕자가 나와서 거지처럼 살면서 정말 행복이 뭐지? 도대체 삶이 뭐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불교로 세상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물론 거기 계급사회, 인도의 계급사회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형상들 이전에는 먼저 그 안에 근원 물질이 있다는 거, 엄청난 생각들이 있다는 거, 엄청난 몰입이 있다는 거, 엄청난 이론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 얼마나 그런 엄청난 무한한 근원 물질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손만 이용했어요. 손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만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무형의 근원물질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무형의 엄청난 근원물질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우러르면서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뭐 마호메트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근원물질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기본 명제예요, 이게.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선배님들, 우리는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 공부를 하시잖아요. 계속 책을 읽고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경제적인 이슈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서도 그대로 믿지 않고 그 속에 도대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것들,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진실을 보는 능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풍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계속 휘둘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을 갖춰야 내가 신념을 갖고 부를 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굉장히 불안해서 사라지고 아주 편안한 상태로 그런 물질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대로 이미지대로 형상해서 만들어낸다는 거. 그게 바로 근원 물질에 대한 기본 명제예요. 그러면 이거 삶을 증폭시키는 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우리의 형체.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자아분화라고 해요. 얼마나 건강한 경계선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 경계선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증폭한다는 것은요. 그런 건강한 경계선을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증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근원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 지혜로운 근원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일어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라는 근원 물질을 굉장히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삶이 건강하게 증폭,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요. 삶의 확장을 추구해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증식이 필요하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소유하고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다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이거 반복되면은 계속 삶은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몰입하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해요. 신의 뜻. 신의 뜻. 신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때문에 근원 물질을 알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 선배님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희생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야만 해. 이타적이 돼야만 해. 그거 아니에요. 틀린 말이라고 이 책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타주의, 이기주의 다 같은 거예요. 신은요, 우리가 이기주의자로 사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이타주의자로 사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최대한 개발시키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을 갖고 계신다면요, 그냥 떨쳐내세요. 버려버리세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조금 더 발전하고 내가 매일매일 내가 계획한 행동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좋은 기운을 얻어가면 그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나의 삶은 이미 증폭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삶의 증폭. 그러니까 삶이란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거라고 해요. 육체적인 기능, 그 다음에 정신적인 기능, 그 다음에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육체적인 기능. 그러니까 먹는 거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는 거.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억압하지 말라고요.
괜히 참아가면서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억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정신적인 것은 뭐냐? 내가 멀리 있는 것에 가보고 싶을 때 가는 거. 마음을 살찌고 싶을 때 책을 보는 거. 지성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기능들을 실행하는 거라고 해요. 그다음에 영적인 세상은 뭐냐? 영적인 기능은 진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진실에. 진실을 눈을 뜨는데 한몫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능, 영적인 기능, 이 모든 것을 실행해야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는 거. 제가 주변 분들한테 그래요. 주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때요. 당신을 만나라. 너를 만나라. 너를 바라봐. 너를 좀 사랑해줘. 거울 보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10번만 이야기해봐. 이렇게 제가 주문을 걸어요. 왜냐면은 나의 기능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의 기능이 중요하고 그 기능들이 이렇게 잘 실행이 돼야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잖아요. 삶에서 확장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개발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좀 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근원물질의 욕망은 모든 것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에게 더 많은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원물질은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상태에서 풍요를 추구한다. 그래서 근원물질은 경쟁이 아니래요. 땅 따먹기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 저는 경쟁 말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투자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살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투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경쟁심이 늘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더 많은 생명을 나에게 주려고 이 우주는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존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록펠러는 석유 사업가잖아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석유 사업가고, 앤드류 카네기는 우리가 다뤘던 이 나폴레온 힐, 이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와 함께 쓴 책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자의 대리인이 되어서 모든 이런 생산공업을 조직하고 체계화 해서 모든 이의 삶을 증폭시킨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를 읽었잖아요. 끊임없이 생각했겠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했으니까. 저 이거 읽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중세 살던 사람들이 유럽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에 와서 그것을 그렇게 개척하고, 비록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엄청난 고생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엄청난 부를 가졌잖아요. 아마 유럽의 절반의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왔다면 그 절반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뭔가를 읽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과 일본은 이제 끝났다. 지금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기업들은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이고 이 기회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부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정말 우리가 앞에서 나폴레옹 힐 책 읽으면서 앤드류 카네기 봤잖아요.
그 사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주어라. 그러니까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선 안 된대요. 충분히 그 값을 치러라. 그리고 당신이 받은 내가 돈을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그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돌려줘라. 만약에 이것에 위배되면은 거래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 물건 팔지 말아라. 그 서비스 팔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래, 내가 맺는 그 모든 거래는요, 세상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이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객에게 그 가격만큼을 기여하지 못하는 물품을 판다면, 그렇게 기여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판다면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또 하나, 경쟁하지 말아라. 우리가 독서 모임 가서도 늘 듣잖아요. 1등이 되어라. 1등이 되어라. 경쟁하지 말고 the one thing, 하나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걸 원하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창조 단계로 들어서야 해요.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만드는 게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안 해보신 선배님들은요,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미 여기에서 그 다음 스텝을 못 밟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믿어라. 나는 위대한 존재. 나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정말 이 무형의 근원물질을 온갖 내 몸이 다 끌어들이고 있다는 그 이미지, 그 신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해도 결국은 거기에서 회복돼서 나오잖아요. 훨씬 더 성장하죠. 그 얘기 뒤에서 제가 계속 해드릴게요. 내부의 근원 물질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실현하고자 해요. 누가? 신이요. 신은 누구예요? 근원 물질이거든요. 이 우주에 무한히 많이 있는 그 근원 물질. 그러니까 우리를 성장시키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떠올리는 거, 분명하게 말로 표현하는 거, 그렇게 이미지로 떠올리고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 순서가 행동이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 선배님들 감사일기 쓰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일기 꼭 쓰셔요. 정말 강력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부의 원천에 가까울수록, 부유하게 살수록, 부의 원천에 가까울수록요, 더 많은 것들에 감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또 우주에 무한한 창조 에너지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어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5가지 적었거든요. 5가지 적었어요. 보통은 한 3가지 정도로 적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마신 커피, 내가 먹은 케이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전혀 잘 몰랐던,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기회를 가졌고, 제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하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 볼게요. 감사하는 마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선배님들, 이거는 우리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꼭꼭 네, 하셨으면 좋겠고, 요점 정리예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라.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 쫙 정리를 했는데요. 원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그려라.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관계 안 좋아도 괜찮아요. 건강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것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조리 있는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조리 있는 문장으로 말해보고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는가? 목적의식,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가? 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믿음, 신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 거기에 기도까지.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신가 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늘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요. 충분히 선택하고 채택하고 모방하고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의지력. 의지력. 이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지력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의지력은요. 나에게만 사용하는 의지력이에요. 선배님들 자녀분들 키우시잖아요. 절대 자녀들에게조차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강요한다고 그 아이들이 내 강요대로 실행을 하나요? 물론 어릴 때는 하겠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사춘기 지나가면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의지는요. 타인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되고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강요할 필요도 없다. 나의 의지력은요. 나 자신에게만 사용을 하면 된다.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 의지, 내가 건강해지고자 하는 그 의지, 내가 부의 마인드를 갖고자 하는 그 의지는요. 나에게만 적용을 하면 된다. 아마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타인들이 물어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럼 그때 얘기를 해주면 되죠. 네, 의지력은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의지력의 사용의 확장. 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어려운 경험, 내가 이래서 과거에 어려웠던 경험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선배님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타인들의 고민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어떤 조언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상담을 하러 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그런데 그렇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가 아니라 늘상 나는 돈이 없고 나는 관계가 안 좋고 남편이 문제를 일구고 있고 아이가 이러이러 문제가 있고 이런 말들을 늘상 하는 사람들은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눈에 보이기로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가서 굉장히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빈약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허한 느낌을 느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요.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할 때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세상은 놀라운 생성의 과정이다. 이것은 넘어갈게요. 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월러스가요.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중복되는 건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생각은 창조력이다.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뭔가를 배울 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엄청난 부를 얻을 거야. 너희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았다면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큰 에너지를 들여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걸 하게 되면 점수가 좋아져. 그럼 너희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의 이야기,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월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욕구, 욕망을 건드리는 이야기다 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생각을 과학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뭘까?
반복적이에요.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미지화해라.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져라. 내가 이것을 왜 하게 되는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계속 끌어당기면 그것은 내 것이 된다라는 어떤 그 믿음, 이거예요. 같은 이야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그거예요. 내가 그런 신념, 목적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대비하는 삶을 강요받아 왔어요.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말 조심해라.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월러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라도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긴급 사태를 대비해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의 꿈과 너희들의 창조력, 너희들의 부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 사태에 대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직장을 바꿔야 하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직장에서 하는 이 일이 아닌데 바꿔야 하나? 이 이야기가 나와요. 급하게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일을 하는 내 모습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내 신념과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그 행동을 언젠간 하게 돼요. 저 보세요. 저는 이렇게 독서 모임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책 읽고 책 이야기를 나눈 그런 모임을 정말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지금 그것만 하잖아요. 학교에서 일하는 거 되게 행복했는데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책 읽고 리뷰 쓰고 독서 모임 하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제 삶이.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알아서 했던 건 아닌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그리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통 하루 24시간 뭐 365일을 계속 이것만 하고 사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 걱정은 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란 믿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일해라. 선배님도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서 웬만하면 8시 10분까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하루하루는요. 성공한 날이거나 실패한 날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보다 커야 승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루하루를 성공한 날들로 만들어 나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이미지 훈련하고 신념을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정말 진실로 원하는 일을 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신다면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뭐지? 그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표정이지? 어떤 옷을 입고 있지? 난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할 때 어디에 있지? 누군가와 있지? 이런 구체적인 상상들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정말로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지점에 지금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미지화 하시는 거. 어려우시면 전화 주셔요.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하세요. 내 욕구가 무엇인지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강한 욕망이 있다는 것은요. 강한 재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잖아요.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다는 것은요. 재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로 상담을 하시면 된다는 팁을 제가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맞지 않은 일에 종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아요.
성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지화해라. 그리고 바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언젠가는 네가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시점, 그 기간, 그 장소가 너에게 맞닥뜨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방식대로 계속 일을 하면 네,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발전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실 때는 승진이잖아요. 승진. 직업생활, 지금 당신의 행동은요, 당신이 몸담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업을 생산적으로 이용을 하면, 지금 직업에서 성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내가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을 해라. 그러면 충분히 이동하는데 의심하지 말아라. 네, 이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방식을 따르게 되면 네, 향상이 된다, 성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전념이 된다,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념을 가슴으로 품어라. 믿는 거죠. 믿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데 경쟁할 필요는 없다. 경쟁. 지배욕이라는 것은요, 경쟁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지. 이게 창조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뮤얼 밀튼 존슨이라는 사람이 경쟁심을 경계해라, 이 말을 했어요. 경쟁심을 경계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창조성의 원리예요. 창조성. 창조해라.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발전하는 인간이 된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그날 하고 하루하루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라. 그거 하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미지화하는 거, 말로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네, 승진이 목표이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승진이 너무 삶의 의미이고 삶의 목표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승진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죠. 그 직책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갖추면 된다는 거. 그 직책에 내가 무슨 부장이 되려고 부장에 딱 맞는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 그게 바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거. 네, 근원 물질을 활용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승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직책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신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대요. 우리를 돕지 않을 수가 없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믿는 거, 내 목적의식을 갖추고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 행동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뾰족뾰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정체성이. 두리뭉실했던 그 정체성. 사람들이 모두에게 요구하는 그런 능력들 말고 정말 내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 모습들이요, 뾰족뾰족해져요. 그게 바로 브랜딩이잖아요. 그래서 발전하는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부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죠. 네. 주의사항. 주의사항 16챕터인데요. 주의사항의 첫 문장에 이 말이 나와요. 비웃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월러스가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너 비웃을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비웃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분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설 수가 있다. 창조적으로 생각해라. 선배님들 마인드맵 쓰실 수 있죠?
마인드맵 막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서는 맵 그려 나가면서 생각을 확정해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확정해 나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의 별이라는 것도 제가 배웠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전후, 어떻게 정반합 이렇게 생각을 엮어나가면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쓰셔도 좋고 정반합, 전후, 맥락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이다. 네, 어려움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10분이 됐으니까 곧 마무리를 할게요. 세상은요,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저는 이것을 사람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내가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나도 너무 내가 못마땅하고 그건요 우리가 과정 중에 있어서 그래요.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미숙하고 덜 발달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곧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훨씬 더 잠재력이 뻗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관계가 조금 편해져요. 네. 그래서 신념을 가져라. 마지막이에요. 앞에서 월러스가 이야기해준 것들을요.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부자이고요. 더 많은 풍요를 누릴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확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야 말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불굴의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 네 가지를 갖고 있다면요. 정확히 부와 비례할 것이다. 라고 월러스는 확실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